이재용 부회장 혐의는 5가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가장 죄가 무거운 것은 재산 국외 도피죄입니다. 이 부분을 전부 무죄로 해줬는데 이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재산 국외 도피 의사가 없어서 단지 장소가 외국이었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나온 역대급 판결을 2개를 꼽는데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이고 또 하나는 정몽구 전 현대자동차 회장 판결이거든요. 참 역대급으로 쓰레기 판결들인데 능가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삼성도 삼성인데요. 거기는 살아남고자 그랬다고 쳐요. 그럼 제어할 곳들이 있잖아요. 법도 있고, 네. 언론도 있고. 뭐 이렇게 알랑방구를 낍니까? 네. 뭐 대단한 사건,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돈 때문에 나가는 거죠, 돈 때문에. 네, 정경유착 사건 아니다라는 식의 제목을 아주 크게 다들 뽑았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뭘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다. 네. 삼성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 아이 참네. 네, 비판적으로 제목을 뽑은 곳은요. 한겨레 경향신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검찰이 영차 독대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무리수를 뒀다라는 검찰이 잡으면서 검찰이 특검에 대해서 탓하는 웃기지 건데. 맙시다 우리 진짜 쪽팔리지도 않아요? 무슨 변명을 대신 그렇게 열심히 해줍니까? 자, 첫 번째 뉴스. 네, 말씀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제 풀려났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거 예상됐던 거죠, 예상. 5년 나왔을 때부터 집행유예를 풀어주려고 그런다. 다들 얘기했어요, 다들. 네, 소위 3.5 법칙이라고요. 재벌한테만 유독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재판 판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1심 판결이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뒤집었습니다. 삼성의 피해자 논리를 공인해 준 셈인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에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순실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은 핵심은 삼성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진짜. 삼성이 계속했던 주장인데요. 이를 드디어 들어준 겁니다. 삼성 변호인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럴 거면 재판을 뭐 합니까? 왜 합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전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뒤집어 쓴 겁니다. 현재. 이 판결 나오자마자 박사부는 거리를 뛰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원진, 애국당 지금 올림픽 때문에 지금 시위하고 있거든요. 거기 갈 지금 때가 아니에요. 다 사법부 앞으로 몰려가야 돼, 애국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 진박들 지금 뭐 좋은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는데 들고 일어나야 돼요. 다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삼성은 당했다는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다라는 게 어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의 핵심은 그거예요. 당했다. 피해자다. 네. 그리고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둘이서 했다는 겁니다. 예. 네, 정경유착의 의무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개별 현안에 대해서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헌하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웃기지 좀 맙시다 진짜. 사회 공헌 활동 일환으로 집행했다. 돈도 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재판부. 정영식 부장판사님. 네. 웃기는 소리죠. 자, 관련해서 읽어볼 만한 뉴스는 한겨레밖에 없어요. 네. 네, 제일 의미 있는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비판적으로 어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혐의는 5가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가장 죄가 무거운 것은 재산 국외 도피죄입니다. 이 부분을 전부 무죄로 해줬는데 이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재산 국외 도피 의사가 없어서 단지 장소가 외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네.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고 하필이면 장소가 외국이었다라는 우연히 거죠. 장소가 외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강도가 칼을 찔렀는데 단지 몸에 맞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네, 분명히 해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보냈고요. 그에 대해서 삼성도 알았다는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해외였다라는 식의 주장들을요. 재판부가 받아준 겁니다. 강도가 칼을 찔렀는데 몸에 맞았을 뿐이다. 그러라고 찌른 건데 그건 팔운동이다. 뭐 이런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희가 이정열 판사님이
곧이어 나올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얘기는 그때 하고요. 제가 이해한 대로 무식하게 하겠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무거운 게 이제 재산 구개 도피 50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거든요. 네. 이거 다 빠졌고 그리고 또 정말 웃기는 건 저는 그 삼성 합병 문용표 홍완선까지도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다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용표는 유죄예요. 삼성 합병 관련해 가지고 경영권 승계하는데 예? 그 문용표 전 장관요. 예. 전 장관입니까? 예, 정확하게? 그렇죠. 예, 당시에는 운용위원장이기도 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예, 예. 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네, 예. 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흥분해가지고 이사장. 문영표 이사장은 삼성 합병하는데 국민연금공단 공금연단이라는 자꾸 예,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도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예, 여기는 항소심까지도요.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로 따지면 문영표 이사장 혼자서 괜히 아무도 안 시켰는지 혼자서 지금 삼성을 위해서 몸바치다 감옥 가게 된 거예요. 네, 승계 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부정청탁 없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른 재판과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강도가 칼을 휘둘렀을 거 아니에요? 칼 혼자 허공에 떠 있게 됐어요 지금. 지금 칼 손을 잡고 휘두른 사람 없어졌어요 지금 이 재판대로 하면 칼 혼자 외로이 허공에 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말도 안 하는 재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재판에 보면 이재용 지배력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 삼성이 이득을 봤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서요. 또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자기 받고 혼자도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데 예. 지금 칼 혼자 허공에 떠 있다. 문영표 이사장 외롭게 됐어요. 굉장히. 이 판결을 듣자마자 저는 이게 쪽팔리게 살지 말아야지. 거꾸로 정말 쪽팔린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쪽팔려 해줄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판사님 무슨 생각 드셨어요? 예상 외로 예.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 저는 무죄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돌아가는 분위기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그 재판부의 성격으로 봐. 예. 과거의 행적으로 봐. 네. 무죄까지도 막 내려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 판결처럼 예. 국회에서의 위증한 부분은 유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나머지는 전부 무죄하지 않겠느냐. 그건 전망이고. 예. 라는 생각을 했었죠. 예. 실제 내용을 보고는 또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인데 예. 우리 이렇게 시체말로 뭐 벗었다는 거 있잖아요. 홀딱 벗었다. 뭐 내렸다. 예. 딱 그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이게 홀딱 벗고 무슨 일이 아닌데. 대충 자기 방어를 하느라고 예.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 홀딱 벗고 덤빈 겁니까? 다 그랬다고 보기는 뭐한 게 예. 사실 이 지금 판결에 나타난 논리를 그대로 관철하면 그러면 유죄가 인정된 부분도 무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 예, 전부 무죄를 했다가는 예. 정말 난리가 날 테니까. 예. 그래서 일부 이제 유죄. 약한 거 약간 살짝 걸어둔 겁니까? 네. 예. 그 정도로 홀딱 벗었다. 네. 자, 그럼 들어가 주세요. 성격 정리가 끝나고 났으면 홀딱 벗은 판결이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게 이제 피해자로 만들어지고 전부 다 박근혜, 최순실에게 떠넘긴 거다. 예. 보수의 본력이라고 생각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은 거리로 뛰어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 밖에서 공장장님 말씀 들으면서 정확하게 짚으시는구나. 네. 네. 이거 박수 칠 때가 아니죠. 예, 진짜 그야말로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지. 자유한국당 재판도 안 해놓고. 자유한국당에서 절반 정도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애국당도 뛰어나가야 되고 지금 박사모도 뛰어나가야 되고 모든 걸 다
나쁜 사람 2명이 다 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은 일방적으로 당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게다가 이 재판부에서 이제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릇된 모성애가 지나쳐서. 그릇된 모성애. 사실 최순실 씨에 대한 평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또 떠넘기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는. 다 떠넘겨버린 거예요. 야, 그 성격은 그러하고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사실 이거 예상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5년 떨어졌을 때 판사님하고 며칠에 걸쳐서 요거 이제 집행유예 하려고 하는 네.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렇게 하나하나 짚었었어요. 그죠? 짚었었는데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좀 칼이 허공에 둥둥 떠 있다고 지금. 문영표 이사장 뭔가 강도가 일을 하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는데 휘두른 사람이 사라지고 칼만 남았어요. 맞아요. 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대법원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뭐 특검이 상고하겠다고 바로 의사를 밝혔으니까 대법원 가서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가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개의 강이 나중에 바다로 한꺼번에 이제 모이듯이 모든 사건은 대법원으로 모이거든요. 문영표 전 이사장 사건을 가지고 이 판결을 들여다봤을 때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 것인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서로 앞뒤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영표 이사장은 결국은 자기가 한 걸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걸로 뭐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삼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삼성은 겁을 먹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럼 혼자 나서서 하게 된 거예요. 네. 허공에 둥둥 떠가 외롭게 지금.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왜 실형을 선고합니까? 박애주의자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국외 재산 도피가 아니다. 네. 그게 우연히 외국이더라. 이런 건 논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진짜 웃긴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좀 일반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인데. 워딩의 전후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좀 그런 게 이 사건에서 본질이랄까 핵심 쟁점은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이 되면 횡령이고 재산 도피고 범죄 수익은이고 줄줄이 다 들어가는 거고 뇌물이 아니면 그것도 다 줄줄이 아닌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연결.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었으니까 그건 당연히 무죄인데 자기들의 논리를 좀 더 강화하려고 여러 개 저러 개 이거저거 끌어쓰다 모아 보니까 결국 이거는 뇌물이 아니니까 재산 도피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간 게 뭐냐면 여기서 문장이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코어 스포츠 코어 쪽에 넘어가는 돈이다. 이거는 최대한 뇌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재산 도피를 하려면 내 거를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 건데 뇌물을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남한테 주려고 보낸 거니까 이거는 재산 도피는 아니다라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웃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한 게 그러면 이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니까 남은 거는 장소가 외국이라는 것밖에 안 남는다. 이런 워딩이었는데 아하. 근데 이제 그게 그거만 살려놓으면 그렇죠. 장소가 외국이니까 장소만 외국이었을 뿐 이렇게 그 논리 해요. 전개를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간 거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도 웃기긴 웃깁니다. 웃기죠. 예, 그렇죠.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였죠. 홀딱 벗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말이 많다는 거는 자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예, 이것 쓰고 저것 쓰고 한 거죠. 비록 벗긴 하였으나 벗은 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얼기설기 꼬매가지고 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됐네. 이 재판과 관련된 본질을 얘기하고 이 몇 페이지짜리 판결문이에요? 아, 판결문은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한 19장 정도 됩니다. 보도자료도 엄청 기네요. 이제 보도자료를 근거로 이제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이 얘기하다니까 시간이 다 갔고 보도자료가 아니라 이제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저 며칠 나와야 돼요? 아니, 딴 데서 안 하니까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세히 하는 수밖에.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오늘은 영차입니다. 이거는. 다루는 영차 독대를 인정 안 했는데, 예. 이건 지금 영차 독대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카운팅이 안 되는 건데요. 이 재판 판결 관련해서 전직 부장판사로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보통은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조심을 해요. 네. 왜냐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전제로서 공과 사는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죠. 나는 뭐 성향이 보수적이든 혹은 진보적이지만 예. 그거 무관하게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이게 그렇죠. 영원히 남는 판결문이니까요. 그럼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지금까지 역대급 판결이 법원에서 나온 역대급 판결을 두 개를 꼽는데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이고 또 하나는 정몽구 전 현대자동차 회장 판결이거든요. 네. 참 역대급으로 쓰레기 판결들인데 능가합니다. 코멘트를 뭐 이 정도면 네. 역대급 쓰레기라고. 자, 영차 독대였고요. 네, 앞으로 몇 차까지 이정열 판사님과 독대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딴 거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합니다. 자, 오늘은 영차 독대였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 판사님이었고요. 이재용 판결 관련해서 앞으로 최소한 4차, 5차까지는 독대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최순실 둘이서 했다는 겁니다. 예. 네, 정경유착의 의무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개별 현안에 대해서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라고 사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헌하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웃기지 좀 맙시다 진짜. 사회 공헌 활동 일환으로 집행했다. 돈도 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재판부. 정영식 부장판사님. 네. 웃기는 소리죠. 자, 관련해서 읽어볼 만한 뉴스는 한 개밖에 없어요. 네. 네, 제일 의미 있는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비판적으로 어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혐의는 5가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가장 제가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 도피죄입니다. 이 부분을 전부 무죄로 해줬는데 이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재산국외 도피 의사가 없어서 단지 장소가 외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네. 재산국외 도피 의사 없고 하필이면 장소가 외국이었다라는 우연히 거죠. 장소가 외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강도가 칼을 찔렀는데 단지 몸에 맞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비판적으로 제목을 뽑은 곳은요. 한겨레 경향신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검찰이 영차 독대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무리수를 뒀다라는 검찰이 식의 잘못해서 이야기인데요. 검찰이 예, 특검에 대해서 탓하는 웃기지 건데. 맙시다 우리 진짜 쪽팔리지도 않아요? 무슨 변명을 대신 그렇게 열심히 해줍니까? 자, 첫 번째 뉴스. 네, 말씀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제 풀려났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거 예상됐던 거죠, 예상. 5년 나왔을 때부터 집행유예를 풀어주려고 그런다. 다들 얘기했어요, 다들. 네, 소위 3.5 법칙이라고요. 재벌한테만 유독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재판 판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1심 판결이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뒤집었습니다. 삼성의 피해자 논리를 공인해 준 셈인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에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순실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이재용 부회장 혐의는 5가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가장 제가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 도피죄입니다. 이 부분을 전부 무죄로 해줬는데 이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재산국외 도피 의사가 없어서 단지 장소가 외국이었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나온 역대급 판결을 두 개를 꼽는데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이고 또 하나는 정몽구 전 현대자동차 회장 판결이거든요. 참 역대급으로 쓰레기 판결들인데 능가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삼성도 삼성인데요. 거기는 살아남고자 그랬다고 쳐요. 그럼 제어할 곳들이 있잖아요. 법도 있고, 네. 언론도 있고. 뭐 이렇게 알랑방구 느낍니까? 네. 뭐 대단한 사건,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돈 때문에 나가는 거죠. 돈 때문에. 네. 네, 정경유착 사건 아니다라는 식의 제목을 아주 크게 다들 뽑았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뭘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다. 네. 삼성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 참네. 네. 네. 네, 분명히 해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보냈고요. 그에 대해서 삼성도 알았다는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해외였다라는 식의 주장들을요 재판부가 받아준 겁니다. 강도가 칼을 찔렀는데 몸에 맞았을 뿐이다. 그러라고 찌른 건데 그건 팔운동이다. 뭐 이런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희가 이정열 판사님이 곧이어 나올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얘기는 그때 하고요. 제가 이해한 대로 무식하게 하겠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무거운 게 이제 재산 구개 도피 50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거든요. 네. 이거 다 빠졌고 그리고 또 정말 웃기는 건 저는 그 삼성 합병 문용표 홍완선까지도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다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용표는 유죄예요. 삼성 합병 관련해 가지고 경영권 승계하는데 예? 그 문용표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은 핵심은 삼성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진짜. 삼성이 계속했던 주장인데요. 이를 드디어 들어준 겁니다. 삼성 변호인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럴 거면 재판을 뭐 합니까? 왜 합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전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뒤집어 쓴 겁니다. 현재. 이 판결 나오자마자 박사모는 거리를 뛰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원진, 애국당 지금 올림픽 때문에 지금 시위하고 있거든요. 거기 갈 지금 때가 아니에요. 다 사법부 앞으로 몰려가야 돼요. 애국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 진박들 지금 뭐 좋은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는데 들고 일어나야 돼요. 다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삼성은 당했다는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다라는 게 어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의 핵심은 그거예요. 당했다. 피해자다. 네. 그리고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